손님, 죄송하지만 이 여권으로는 출국이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국인 여성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표정으로 여권을 다시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순간 공항 직원들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고 상황은 급반전됐죠. 그때 저는 이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공항 VIP 라운지 매니저 인턴으로 일하던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로드리게스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태어나 싱가포르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화창한 햇살이 비치는 마드리드의 거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바라보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마다 언젠가는 저도 저 하늘을 누비는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죠. 하지만 꿈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거리가 있더군요. 대학에서 관광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바로 승무원이 되기에는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가족의 경제적 사정도 녹록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학비를 생각하면 불안정한 직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VIP 라운지 매니저 인턴으로 일하는 것이었어요. 가슴 한편에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적어도 항공업계에서 일하며 제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창이 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매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가는 국제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비즈니스 고객과 VIP 승객을 응대하는 일을 맡았어요. 손님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편안한 대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었죠. 라운지의 안락한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승객들, 노트북으로 바쁘게 업무를 보는 비즈니스맨, 피곤한 얼굴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여행객들,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 승객들은 항상 눈에 띄었어요. 다른 승객들에 비해 정돈된 태도와 차분한 매너를 가지고 있었죠.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예의 바르고 조용하다면 한국인들은 예의 바르면서도 필요할 때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는 균형 감각이 있었어요. 연수생이었던 저는 라운지 업무뿐만 아니라 공항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배우기 위해 가끔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실습을 했습니다. 그날도 체크인 카운터에서 선배 직원의 지도 아래 탑승 수속 업무를 돕고 있었죠. 제가 바로 옆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한국인 여성이 출국 거부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여성은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 차림에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어요. 출국 수속을 위해 제출한 여권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왜 한국인 승객이 문제를 겪고 있는지 궁금해졌죠. 제 여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국인 여성은 차분한 표정으로 공항 직원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평이나 짜증의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만 담겨 있었죠. 유효 기간도 충분하고 모든 정보도 정확한데요. 공항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안 목에 땀방울이 맺히고 있었어요. 그는 시스템 문제를 핑계 삼아 설명을 회피하고 있었죠. 시스템에서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저는 옆 카운터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 여권이 시스템 문제? 내가 알기론 한국 여권은 전 세계적으로도 신뢰도가 높기로 유명한데 연수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 수가 매우 많다는 사실이요. 게다가 여권의 보안 기능도 최고 수준이라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왜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직원은 점점 더 당황한 표정으로 상급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한국인 여성은 여전히 침착하게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나 불안함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내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개입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할까? 인턴인 저에게는 다른 직원의 일에 끼어드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불편했죠.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혹시 시스템에서 입국 기록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됐는지 확인하셨나요? 직원은 저를 의아하게 바라보더니 다시 시스템을 조회했어요. 몇 번의 클릭 후 그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한국인 여성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실랑이를 줄일 수 있었네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지만 그녀의 침착한 태도가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다른 국적의 승객이었다면 아마 화를 내거나 큰 소리로 항의했을 텐데 그녀는 시종일관 차분하게 문제 해결에 집중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인 승객들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예의와 침착함, 문제 해결 능력이 공항에서 일하는 저에게는 배울 점이 많았거든요. 특히 그 여성의 모습은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무례하게 대하는 직원에게도 정중함을 잃지 않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그녀의 태도는 제가 지향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라운지로 복귀한 저는 평소처럼 VIP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아침에 체크인 카운터에서 만났던 그 한국인 여성이었죠. 그녀는 출국 직전 라운지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본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방금 체크인 카운터에서 도와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일정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게 됐네요.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제 이름표를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엘레나 씨, 혹시 항공사에서 일하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승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 중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승무원이 되면 참 좋겠네요. 그 말은 단순한 칭찬 이상으로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평소 제 능력을 의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했던 저에게 타인의 인정은 큰 힘이 되었죠. 정말 내가 승무원이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쟁률 높은 채용 과정,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한계. 많은 장벽이 있었지만 그 한국인 여성의 말이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며칠 후 공항에서 우연히 다시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도착한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죠. 엘레나 씨, 다시 만나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는 명함을 건네며 새로운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혹시 새로운 도전을 해볼 생각 있나요? 우리 회사가 한국에서 국제적인 인재를 찾고 있거든요. 저는 명함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저 친절한 제안 정도로 생각했죠. 그녀의 명함에는 김지연 글로벌 인재 개발 담당 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회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제안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그녀의 명함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 스페인에서 태어나 싱가포르에서 살아온 제가 한국이라는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꼈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제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김지연 이사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경력과 꿈,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녀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의 항공 서비스 회사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기다려온 기회였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낯선 나라, 낯선 언어와 문화,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저는 싱가포르에서의 안정적인 직장을 뒤로하고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저의 꿈을 응원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을 시작했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글로 된 안내판들, 익숙하지 않은 음식 냄새, 그리고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의 속도감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면서도 두렵게 느껴졌어요. 김지연 이사님은 제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회사 근처 원룸을 구해주고 기본적인 생활 정보도 알려주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저는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회사에서는 항공 서비스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승무원 훈련 과정의 일부였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회사로 향했고 밤늦게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비행 안전 수칙부터 응급처치, 고객 서비스 매너까지 배울 것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한국어 공부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알파벳과 전혀 다른 한글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공부했죠. 동료들은 제 서툰 한국어를 참을성 있게 들어주고 때로는 웃으며 교정해 주었습니다. 훈련 과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실제 비행 상황을 가정한 실습이었어요. 특히 까다로운 승객을 응대하는 연습은 저를 매우 긴장시켰습니다. 한 번은 VIP 승객 역할을 맡은 트레이너가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이 물 너무 차가운데
미지근한 걸로 다시 가져와. 저는 정중하게 응대하려 했지만 계속된 요구에 지쳐갔어요. 그때 옆에서 훈련을 받던 한국인 동료가 조용히 개입했습니다. 승무원은 당신의 개인 비서가 아닙니다. 요청하실 때는 예의를 갖추셔야 합니다. 그 동료는 논리적이고 품격 있는 태도로 트레이너를 제지했어요. 지나치게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죠. 이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인들의 태도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줄 알았어요. 훈련이 끝나갈 무렵 저는 실제 비행에 동승하는 실습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유니폼을 입고 비행기에 오른 그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제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것 같았죠. 하지만 실제 비행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시차, 피로, 까다로운 승객들, 모든 것이 도전이었어요. 특히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제 서툰 한국어와 영어 때문에 승객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럴 때마다 선배 승무원들이 도와주었어요. 그들은 제가 실수해도 다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지원 덕분에 저는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던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능력을 의심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승객은 제게 직접 말하지 않고 한국인 승무원에게만 말을 걸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제 한국 생활이 6개월쯤 되었을 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특별 이벤트로 VIP 승객들을 위한 체크인 카운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저는 그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싱가포르 공항에서의 경험이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많은 승객들이 몰려 분주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려 노력했지만 피로가 쌓이면서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그때 한국인 부부가 체크인을 위해 제 카운터에 다가왔습니다. 두 분 다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품이 있는 차림새였어요. 남편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부인은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지 않은 부부로 보였어요. 저는 인사를 하고 여권과 항공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권을 받아드는 순간 실수로 여권 페이지가 찢어지고 말았어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여권 훼손은 심각한 문제였고 이로 인해 두 분의 여행이 취소될 수도 있었죠. 공항 팀장이 즉시 달려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엄격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권은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실수였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긴장한 탓에 한국어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권이 훼손된 한국인 남편이 팀장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직원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요. 해결할 방법을 먼저 찾아보죠. 그리고 부인도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같이 해결해 보자고요. 그들의 따뜻한 말에 저는 더욱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제 실수로 그들의 여행이 망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저를 위로하고 있었으니까요. 팀장은 잠시 당황하더니 곧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사관에 연락해 임시 여행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죠. 하지만 그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부는 일정을 조정할 의향이 있다며 침착하게 대사관 연락처를 물었어요. 그리고 팀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직원을 너무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도 괜찮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대사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고 다음날 비행기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대응은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남겼어요. 제 실수에 화를 내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대신 함께 해결책을 찾고 저를 배려해준 그 모습이 너무나 고마웠죠. 그날 퇴근 후 저는 혼자 한강변을 걸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만난 한국인 여성, 함께 훈련받은 한국인 동료들, 그리고 오늘 만난 부부까지. 그들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품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그것이 제가 한국인들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였어요. 다음 날 놀랍게도 그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밝게 웃으며 제게 말했어요. 어제 우리를 정말 잘 도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진심 어린 사과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실수로 그들에게 불편을 끼쳤는데 오히려 그들이 저를 칭찬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국제항공 서비스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당신 같은 열정과 책임감 있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도 좋은 경험을 쌓고 있었고, 이제 막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게다가 교육자로서의 경험은 전혀 없었죠. 하지만 저는 교육 경험이 없는데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경험은 쌓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가진 국제적 시각과 서비스 마인드예요. 당신의 경험이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부인도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죠.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센터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결정해도 좋아요. 그들의 제안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지만 동시에 매력적이었습니다. 항공 서비스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된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저는 그들의 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큰 센터였어요. 실제 비행기 객실을 본뜬 실습실, 다양한 서비스 교육시설, 그리고 열정적인 학생들.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몇몇 강의를 참관할 기회도 가졌어요.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인이었지만 글로벌 항공사에서 일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그들의 열정을 보며 저도 무언가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글로벌 매너와 문화 이해 강의였어요. 다양한 국가의 문화적 특성과 서비스 스타일을 가르치는 수업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센터에서 하루를 보낸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현재 직장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가? 안정적인 경력 경로를 포기하고 교육자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오게 된 계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돌아보았어요. 싱가포르 공항에서 만난 김지연 이사님, 훈련 과정에서 만난 동료들, 그리고 여권 사고로 만난 부부까지.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에서의 경험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시간이었어요. 승무원이 되는 것만이 제 꿈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교육자로서 미래의 항공 서비스,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큰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회사에 사직 의사를 전하고 교육센터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보조 강사로 시작해 경험을 쌓기로 했죠. 이 결정을 김지연 이사에게 알렸을 때 그녀는 오히려 응원해 주었습니다. 엘레나, 당신은 항상 남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각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그렇게 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항공 서비스 교육센터에서 글로벌 매너와 문화 이해를 가르치는 강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거죠.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 강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글로벌 서비스 문화 과정의 주임 강사가 되었어요. 스페인과 싱가포르에서의 경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제가 강의하는 수업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서비스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배려와 품격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따뜻함과 존중의 문화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내가 외국인인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했어요. 이것이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한국 특유의 빠른 업무 속도에 적응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변 한국 분들은 저를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진 다양성을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바라봐 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더 자신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센터에서 일하면서 저는 많은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들 중 상당수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승무원을 꿈꾸고 있죠. 저는 그들에게 기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치려 노력합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단순히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수업 첫날 항상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제가 한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기도 해요. 지난 1년간 저는 한국어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일상 대화를 한국어로 할 수 있고 강의도 부분적으로 한국어로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 용어는 영어의 도움을 받지만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얼마 전 있었던 졸업식이에요. 제가 담당했던 첫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마치고 실제 항공사에 취업하게 되었을 때 그 자랑스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저는 또다시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덕분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세계 어디서나 자신 있게 서비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학생의 이 말은 제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몇 달 전에는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 만났던 김지연 이사님도 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제 수업을 참관한 후 따뜻한 격려를 해주었어요. 엘레나, 당신은 정말 성장했네요. 이제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체크인 카운터에서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만약 용기를 내어 한국행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꿈만 꾸며 안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 어려움 속에서도 품격을 유지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이 모든 가치들은 이제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제2의 고향이 된 한국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물론 가끔은 스페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립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센터 동료들과 한강에서 소풍을 즐기거나 한국의 아름다운 궁궐과 산을 탐방하며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있죠. 무엇보다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항공사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김지연 이사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여권 사고 때 그 부부 내외께서 저를 이해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와 이해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일자리 이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가치관,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해주었죠. 싱가포르 공항에서 우연히 시작된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에서 배운 품격과 배려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하는 교육자로서의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처럼 꿈을 찾아 낯선 나라에 온 누군가에게 저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혹시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어 보세요. 그 첫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